공중에서 가상적기로 한번 붙었는데 레이더에 안 잡히더라고요. 딱 지나갈 때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교전에 붙었는데 F 그러면서 들어가 계속 끝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적지에 떨어지면 톰 크루즈보다는 그 루스터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루스터의 행동을 보면 내리자마자 막하산을 빨리 접어서 땅속에 묻잖아요. 그건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군 지역에 떨어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유 있게 바다에 떨어지면 개인용 보트, 매버릭이 구스를 자기 개인 보트에 끌어안고 울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것처럼 개인 보트가 나오거든요. 무조건 드랍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적지에 떨어지면 파묻고, 그다음에 서바이벌 키트 안에 있는 필요한 장비들만 챙기고, 총 같은 거 챙기고 그쪽을 탈출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떨어진 지역을 적군들이 바로 찾아올 거거든요. 레이더로 포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옵니다. 조종사들은 비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생포하려고 하죠. 얘는 패치 같은 것들이 소위 말하는 찍기로 돼 있는 게 다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시에는 다 제거하고 들어갑니다. 계급 다 무시, 다 없애고, 소속 다 없애고, 권총 하나 끼우고 이제 작전이 투입됩니다. 충격을 받아서 잠시 의식이 상실된 상태였고, 루스터는 제대로 내려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스터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 얘는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죠. 예. 매버릭은 정신을 잃었었기 때문에 깨 있었다면 매버릭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 그건 아주 살아남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불가능. 실제로 전투기가 떨어지면 두 대가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멀리 떨어지고 서로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개인용 무전기가 있긴 하지만 그 배터리도 한정이 돼 있고 거기선 설정인 거죠. 예. 비행기를 탈출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 비행기에 연료가 실려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고, 그 비행기에 시동을 걸려면은 파워 유닛이 있거든요. 그거를 루스터가 해주잖아요. 그게 작동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고 띄울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실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상 탈출을 했다 그러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젝션을 할 때 기본적인 취하는 자세가 있어요. 이 척추를 안 다치기 위한 자세를 취하거든요. 이젝션이 된 이후에는 이제 낙하산과 함께 서바이벌 키트, 그다음에 보트 등이 다 나와요. 그래서 낙하산 훈련을 기본으로 받아요. 바다에 떨어질 때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산소 마스크도 끼고 있고 헬멧 쓴 상태에서 바이저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식이 상실돼 있다 그러면 그 상태로 바다에 들어가 버리면은 마스크 때문에 물을 먹을 수 있고 그대로 질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바다에 드랍되기 전에 마스크를 다 빼야 되고 다른 장비들이 날 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과다한 상태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죠. 또 낙하산에 갇혀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갇혔을 때도 낙하산을 어떻게 나오는지 물속에서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적지에서 떨어본 적이 없어서 상상만 해보는데, 예를 들면 그런 훈련을 해요. 제 장비를 모두 감추고 필요한 장비들만 챙겨서 지도랑 나침판, 심지어 먹을 것까지 있거든요. 물이랑 라디오, 교신 장비 들고 이제 올가미도 있거든요. 야생 동물 잡는 법, 이건 먹을 수 있고 이거는 독초고, 이런 것들 구분하는 그런 책자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 참고해서 이제 살아남는 거죠. 탈출하면 바로 그게 켜집니다. 자동으로 켜져요. 내가 어디 있다는 비컨을, 라디오 교신을 계속 주파수를 던지는 거죠. 그걸 추적해서 이제 레스큐 팀 날라오는 거죠. 공군에도 레스큐 팀이 있어요. 공군 특전사가 있거든요. 그 레스큐 팀과 같이 합류를 해서 구조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떨어지면 구조사가 건져내야 되는 거죠. 영어 탑건 1에 보면은 구수 죽었을 때 이제 같이 건져내잖아요. 저도 이제 미군에 있을 때는 그 샌디에고 앞바다로 한참 나가서 망망대에 떨어뜨려 놓고 하거든요. 근데 태평양 앞바다가 되게 깊어요. 근데 개인 보트에다가 앉혀놓고 가만둡니다. 띄엄띄엄 떨어뜨려 놓고 서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얘기도 안 되는 상태에서 고독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바다를 보고 있으면 오, 정말 깊구나, 이거 이러다 죽겠네란. 그리고 버티다 보면 이제 헬기가 와요. 헬기가 오는데 이제 이 헬기가 문제인 게 헬기 밑에서 로터 때문에 부는 바람이 시속 100km가 넘거든요. 그래서 눈을 못 뜨고 있을 정도로, 보통 그 상방에 오지 않고 옆에 와서 구조사가 와가지고 끌고 가서 로프에 매달고 끌어올리는 거죠. 그때 정말 제가 물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군공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태평양 앞바다 가서 수영한 훈련을 하고, 겨울에는 이제 산으로 가서 산에서 이제 밤새 살아남는 법,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저는 뭐 뱀, 토끼, 닭 이런 건 다 잡아봤어요. 그걸 잡는 법을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뱀에 대한 그 무서움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조종복 안으로 뱀을 집어넣어서 밑으로 빼내는 훈련, 이런 것들. 그다음 토끼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요리는 어떻게 하는, 긁었을 때 불나는 그런 장비도 서바이벌 키트 하나 있거든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포로가 되는 거죠. 포로 됐을 때 고문 훈련도 받아요. 공포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진짜 눈을 가리고 어두운 방에다 가둬놓고 아무 말 없이 고함을 지르면서 몽둥이로 단대를 치잖아요. 빵빵 소리 나면 웃다가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 상황이 돼요. 별 말 안 했는데도 공포가 옵니다. 고문을 받을 때 내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이제 받는 거죠. 계급 군번 서명만 된다.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종사들은 비밀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죽기 전까지는 함구하는 거. 어떤 걸 불었을 때 걔는 어떻게 일파만파 터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늘을 지키는 우리 후배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자세로 생각합니다.
코브라 기동처럼 이렇게 막 낙엽처럼 떨어지면서 이렇게 피하는 게 소위 이제 하나로 치면 코브라 기동이라고 하는 거죠. 5세대 비행기에서 트러스트 팩토링 되는 F-22급 이상 그런 비행기들은 추력선이 변해요. 엔진의 배기구가 이렇게 일직선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앵글이 바뀌어요. 앵글이 바뀌면 비행기가 급기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조종사한테 부하도 많이 걸리겠지만 순식간에 피치를 드는 거죠. 이렇게 전투기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속도를 확 줄인 상태에서 스러스트 팩터링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러더나 기동을 해서 이제 돌리면은 얘를 추월시키고 뒤로 딱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동을 할 수 있는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영화에서는 약간 좀 많이 그거 하긴 했는데 저도 4.5세대 비행기까지만 타봐가지고 공중에서 제가 이제 가상적기를 한번 붙었는데 그 비행기조차도 레이더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공군 애랑 동료랑 같이 딱 지나갈 때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교전에 붙었는데 F 그러면서 계속 끝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 잡히니까 스텔스 기능이 이제 5세대부터 도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22급은 다 스텔스 기능이 있거든요. 이번에 만든 우리 KF-21도 스텔스 기능이 좀 들어가 있는 기종이고 5세대로 볼 수 있겠죠. 스텔스의 가장 기본은 외부에 장착물이 안 달려요. 그게 스텔스의 기본이거든요. 도료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 내부에 들어가야지 탐지가 덜 되는 거죠. 장비가 하나도 없을 때 레이더파에 이렇게 작게 보이면 그 장비를 달아버리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걸 좀 고민을 해봤는데 조종사의 기량이 똑같은 두 사람이 싸웠다.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F-14도 전방향 미슬이 있지만 5세대 비행기는 기량이 벌써 달라요. 그래서 원거리에서 얘를 탐지하고 원거리에서 미사일을 쏘아버리면 게임이 벌써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얘는 스텔스 기능이기 때문에 얘는 탐지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얘는 미사일이 그 정도 고성능의 미사일을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이 짧은 거죠. 그리고 교전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더 힘들어지고 거기서 극중에서도 설명하는 게 5세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기관총을 맞아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그 어느 정도를 맞냐가 중요해요. 저희가 그라운드에 내려오면 디브리핑을 하면서 영상을 돌려요. 녹화가 돼요. F-16 이상 다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카메라 피파 적기 보면 매버릭 kill you down 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푸시업하고 있어 얘기하잖아요. 그 피파가 그게 몇 초가 몇 쳤냐 카운팅을 해요. 그래서 몇 발이 너는 피격이 됐기 때문에 넌 킬이야. 아니면 뭐 75% 킬이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피격 계산을 해요. 기총은 몇 발 맞았다고 해서 기동 못하는 건 아닙니다. 2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본 파트가 있는데 제첫 부분에서 대령이 조종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얘기할 때 maybe but not today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랑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2002년에 유학 갔을 때 다른 대학에서 온 교수가 미국 교수가 이제 그 세미나를 하면서 앞으로 10년 내에 전투기 조종사는 필요 없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웃으면서 대해서 maybe not 그랬더니 너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나 한국에서 온 전투기 조종사라고 했더니 그때 좀 설전을 벌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고 아직 조종사는 현존하고 있고 그분은 이제 삼천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 훈련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톰 크루즈가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전투 조종사들을 셀러브레이팅 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극찬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같이 했던 조종사들은 톰 크루즈에게 자기들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정말 그 톰 크루즈라는 영화 배우를 통해서 정말 이 숨겨져 있는 부분의 많은 부분들을 표현해 준 거에 대해서 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